안녕하세요. 순수물결입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풀어가는 영성과학 시간입니다. 여러분, 재밌어요? 지겨워요? 여러분, 지겨워하시면 안 돼요. 조금 과학적인 부분이라 약간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자꾸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 있죠, 순수물결은. 그러면 아주 쉬워요, 여러분. 왜요? 이 보이는 물질과학의 출발, 보이지 않는 이 영성이 밖으로 드러난 게 물질과학이거든요. 얘가 1만 개다 그러면 지금 물질과학으로 표현된 건 하나가 안 나온 거예요. 근데 뭐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지 않다는 그런 생각, 개념을 갖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수물결이요. 순수물결이 뭐죠? 순수한 물 존재와 같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인간 모두는 순수한 물이니 순수한 물의 성질, 순수한 물의 근본을 잃지 않게 그러한 결들을 가진 우리가 만나야만 이게 물결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왜 시작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영성과학, 지금 물질과학에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된 원리가 뭐죠? 양자역학이거든요, 여러분. 양자역학을 알아야 이것이 우리의 근본하고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양자역학하고 우리가 영성하고 다른 걸까요? 제가 오늘 또 새로운 말을 만들어냈어요. 뭐예요? 자연만물의 자연과학에 양자역학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나의 영은 무엇이냐? 양자영학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양자역학과 양자영학을 어떻게 관련짓고 어떻게 우리 연관되어 있는가를 또 들여다보면 여러분 재밌겠죠. 양자역학에서 여기 뭐예요? 심력자거든요. 에너지에 대한 어떤 물체의 운동에 대한 어떠한 법칙을 연구하는 것이 여러분 역학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물체의 어떤 운동에 관한 법칙, 힘으로 어떻게 작용하는 법칙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양자역학이다 하면은 양자영학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어떤 것, 그런 기운, 그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를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내고 연구하고 탐구해 가는 게 양자영학, 물질과학이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재밌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제 인생을 보면 지금 끝내는 뭐예요? 영성적으로 늘 평생을 종교에 심취해서 살고 또 지금 마지막도 뭐예요? 마지막도 결국은 영성과학이라는 것을 여기다 붙였지만 결국은 영성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고 이것을 나의 본명 사명이라고 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요 늘 궁금하던 게 있었어요. 그동안 풀지 못했던 숙제. 나는 이렇게 인문학적인 거, 영성적인 그런 존재, 그렇게 내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내가 공대를 갔을까? 그것도 기계공학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 대학에서 기계공학과에서 가장 기본으로 공부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요? 역학이에요, 여러분. 2학년 초에 올라가면 이제 역학을 공부하거든요. 어떤 거요? 고체역학, 유체역학, 기체역학이요, 여러분. 열역학. 기체는 열역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3역학이라고 해요. 고체역학, 유체역학, 열역학. 고체, 액체, 기체. 이 세 개의 힘이 이 물체의 운동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우리 때는 여러분 한글로 된 책도 없었어요. 2학년 딱 올라가면 다 영어 원서요. 이렇게 두꺼운 거.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거를 시험 때문에 학점 따려고 사실 공부를 했죠. 지금 같아서는 굉장히 재밌게 했을 텐데. 양자역학에 제가 접하면서 요즘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양자역학,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나의 존재까지도 양자역학적으로
양자 영학으로 얽혀져 있고 서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고체역학, 무주체역학, 그 다음에 열역학, 기체역학을 내가 그래도 들여다보게 했고 그 이유를 이제 찾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뭐 이것을 서두고요. 그럼 이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양자역학과 양자영학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 양자역학이 뭐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실험을 했잖아요. 전자와 빛이 과연 무엇으로 존재할까? 처음에 입자였다 주장하다가 그 다음에 파동이었다 주장하다가 과학자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양자역학에 의해서 알아낸 것은 모든 존재하는 기본 단위의 양자라는 것은, 즉 전자나 빛의 입자라는 것은 뭐예요? 파동이다 라고 증명해낸 거죠. 근데 이놈이 어때요, 여러분? 실험을 해보니까 처음에 파동처럼 움직이던 것이 누가 관찰하면 인간이, 실험자, 연구원이 쳐다보는 순간이요, 요놈이 입자로 변해요. 갑자기 파동으로 흐르던 놈이 입자 알갱이로 변해서 보여준다니까요. 왜요? 관찰자가 원하니까. 그럼 이게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영학이요? 나는요? 영적인 존재인 나는요? 우리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혼자 집에 있을 때는 여러분 마음대로 생활하죠? 물처럼 그냥 시쳇말로 내가 꼴리는 대로 살잖아요. 근데 밖에 누구를 만나러 가요. 어떤 조직에 가요. 내가 교회 가요. 절에 가요. 누구를 만나러 가요. 내가 싹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옷차림에서부터 행동, 거지, 생각, 말, 모든 게 싹 달라져요. 왜요? 누가 나를 쳐다보니까. 그래서 내가 의식하는 순간 나는 본질은 나의 생활 패턴의 흐름과 다르게 나는 어떤 알갱이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뭐가 다른데요, 여러분? 그래서 자연의 섭리와 원리와 이치는요, 지금 나를 들여다보면 다 있어요. 그냥 자연을 들여다보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입자라는 성질, 즉 전자와 빛의 입자가 파동인데 알갱이처럼, 입자처럼 이렇게 이중성을 가지고 중첩으로 지금 보여주죠. 이것을 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입자라는 놈과 파동이라는 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입자의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당구공이요, 당구공. 당구공은 땅 부딪히면 뭐예요? 서로 튕겨나가거나 서로의 상처를 입히잖아요. 차 사고예요, 여러분. 차라는 입자 덩어리와 B라는 차, 입자 덩어리가 두 개가 딱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찌그러지고 상처나고, 여러분요. 범퍼 가요. 그럼 이와 반대로 물이요, 여러분. 물이요. 저 어디죠? 양수리, 두물머리요. 거기 가면 이렇게 만나죠, 강이. 이 강에서 만나고 남한강 만나고 만약에 한강에 만나서 이렇게 합쳐진다 그러면 여러분 물이 싸우든가요? 튕겨나가든가요? 그냥 스치면서 통과하죠. 하나가 돼버리죠. 하나의 강에서 흐를 때 네 물 내 물 싸우던가요? 표시가 나던가요? 너는 남한강에서 흐르던 물이야, 너는 한강에서 흐르던 물이야, 이게 표시가 나던가요, 여러분? 또 파동으로 존재하는 게 뭐가 있죠? 소리요. 우리가 커피숍에서 얘기를 해요. 내 테이블에서 우리가 시끄럽게 떠들고 얘기를 하는데 옆에 테이블에서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서로 소리가 서로 부딪혀서 튕겨나가나요? 서로 상처를 입나요? 스치잖아요. 우리 얘기를 하면서도 저기 얘기가 다 들리고 저분들이 저 얘기를 하면서 우리 얘기를 다 들리거든요. 이렇게 스치고 서로 합쳐지는 것이 파동의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무엇이다, 여러분? 순수 물결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엑기스를 얘기해 주는지 몰라요. 저도
이 양자역학을 제가 다시 들여다보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우리가 천상에서 무엇이라 그랬죠, 여러분? 어떤 존재라 그랬어요? 우리가 에너지가요. 천상에 있었을 때, 인간으로 내가 오기 전에. 빛의 파동이요. 빛의 입자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요. 소리의 파동이요. 소리의 입자가 아니에요. 향기의 파동이요. 향기의 입자가 아니에요. 통틀어서 뭐라 그랬어요? 물이다. 물과 같은 성질이다. 물의 파동이다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뭐예요? 처음부터 인간으로 오기 전에 파동이었어요, 여러분. 물과 같이 서로 섞이고 통과하고 인정하고 스치게 하는 존재였어요. 서로 부딪혀서 상처나고 찌그러지고 깨지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한 존재가 어떻게 왔어요? 지금 이 소우주, 물질 우주는 모두가 다 엉켜있는 상태거든요. 다 입자로 보여져요. 어떤 저항을 받는다거나 누가 본다거나 그러면 의식해서 이렇게 파동으로 존재하고 있는 모든 원자의 입자들이, 모든 전자와 빛의 입자들이요, 이렇게 알갱이로 나는 이런 것이라고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왔어요, 여러분? 파동이었던 나의 존재가 소우주의 인간이라는 육신을 타고 오면서 어떻게 했어요? 나의 본영 본존재는 파동 그대로 30%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물의 성질과 같이요. 소리의 성질과 같이요. 바람의 성질과 같이. 근데 뭐예요? 알갱이로 만들어진 것이 있어요. 물질을 알갱이 덩어리로. 마치 물 분자가 H2가 수소 2개랑 산소 원자 2개가 산소 원자 하나가 합쳐져서 H2가 만들어 물 분자가 만들어지듯이 이렇게 나의 육신과 육혼은 그렇게 입자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내가 살면서 여러분, 내가 왜 힘들고 고난이고 역경이고 인생은 고해라고 하나요? 입자 알갱이로 사니까요. 나의 육혼, 육신의 본능이 알갱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의 공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당구공. 다른 사람도 당구공이요. 늘 부딪히는 거예요. 늘 차 두 대가 서로 부딪혀서 사고나고 깨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지금까지 인생이었다는 거죠. 나의 생각과 감정, 그 다음에 본능, 탐진치로만 살아가는 이 보이는 물질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살려고 했던 그것이 당구공이 서로가 부딪힌 거거든요. 너도 그렇게 하려고 나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맞나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힘든 거다. 이렇게 사는 것이 3차원적인 삶이다. 이것이 지금 선천시대, 물질 문명시대에 물질을 중심에서 살았던 그런 나의 삶이다. 지금은 영성과학시대는 무엇을 해야 된다? 5차원 세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5차원 세상은 뭐예요? 물결처럼 사는 거거든요. 물결의 존재는 영혼 백에서 무엇이에요? 오직 영밖에 없으니 나의 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물과 같이 어떠한 물을 만나도 하나가 될 것이며, 설탕물을 만나든 소금물을 만나든 또 어떠한 컬러가 있는 환타를 만나든 내 안에 다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양자역학의 근본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내가 영혼백이 파동과 입자로 존재하는 것과 같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이렇게 두 가지 입자와 파동으로 같이 중첩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으로만 살아야 돼요? 아니면 육혼으로 생각과 감정으로만 살아야 돼요? 아니면 육신의 본능으로만 살아야 돼요? 나라는 존재는요, 영혼백 세 가지가 밸런스를 이루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나라는 존재가 지금 여기에 이 순간에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파동이 본질이니 나는 파동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요전 나눔에서 무엇을 얘기했죠, 여러분? 양자 컴퓨터라는 게 있다고 했죠. 즉, 지금의 기존 컴퓨터, 지금 우리가 아무리 슈퍼 컴퓨터랄지라도 그것이 만년 걸려서 할 일을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면 단 며칠 만에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비행기 한 대에 500명의, 여러분, 우리가 출입국 신고해봤죠? 출입국 검사해봤죠? 정말 답답하잖아요, 줄서기. 만약에 지금 그래도 인천공항 같은 데는 뭐 10개도 열리고 20개도 열려서 그래도 빠른 편이지만 그래도 줄 서잖아요. 비행기에서 한꺼번에 쭉 내리면. 지금까지 컴퓨터는 뭐냐 하면은요, 출입국 검사를 단 게이트 하나, 문 하나 놓고 500명을 하나씩 통과시키면서 다 확인해 보는 거거든요. 즉, 우리가 해커들이 있잖아요. 암호를 풀잖아요. 이것은 500명을 다 하나하나씩 그 안에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마약을 소지했는지. 500명이 다 통과돼야 357번째 사람이 마약을 가지고 들어왔어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양자 컴퓨터는 한꺼번에 해결하는 거예요. 500명이 내렸잖아요. 그럼 500개의 게이트가 갑자기 쫙 열려가지고 한 번에 딱 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에 다 읽어내는 거죠. 이게 500명이 아니라요. 1억이 됐든 1조가 됐든 뭐 경이 됐든요. 상관이 없어요.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출장을 가요. 어디요? 강릉, 부산, 광주 세 군데 출장을 가는데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일까? 강릉, 부산, 광주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강릉, 광주, 부산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부산, 강릉, 광주 가는 게 좋을까? 경로가 몇 개예요, 여러분?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6개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을 선택해달라. 우리가 컴퓨터에다 얘기하면은요, 그 중에 6개 중에 하나를 골라주거든요. 그럼 만약에 10군데 출장을 간다. 그러면 경우의 수가 경로가 몇 개인지 아세요, 여러분? 360만 개예요. 10군데 출장을 갈 때 어떻게 가는 게 가장 좋고 효율적인 걸 알려면요. 어마어마하지, 생각보다. 그러면 20군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국 각지 20군데를 내가 가려고 하는데 어디부터 먼저 가서 어떤 순서로 도는 게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일까를 여러분 계산하려면요. 놀라지 마세요. 경우의 수가 몇 개인지 243조가 아니고요. 경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계산해낼 수 있어요? 지금 고전 컴퓨터, 지금 우리 전 세계 인류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컴퓨터 있잖아요. 아무리 슈퍼 컴퓨터 하더라도요. 거의 불가능해요. 너무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근데 양자 컴퓨터는요. 이것을 단순간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인생에서 왜 한계를 느껴요? 왜 어려움을 느껴요? 왜 고행이라고 느끼고 왜 고난이라고 느껴요? 옛날에 컴퓨터가 없던 시절을 살았지만 지금 아무리 물질문명이 발달하고 내 손에 핸드폰 컴퓨터가 들려있는데도 내가 왜 힘들게 살아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왜 내가요? 양자 컴퓨터는 뭐예요, 여러분? 입자와 파동 두 개를 중첩된 거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계산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암호도 다 풀 수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걸려서 신약 개발하잖아요. 지금까지는 하나하나 개발해서 이것이 맞을까 안 맞을까 봐 이렇게 다 넣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뭐예요?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럼 우리의 삶은 뭐예요? 내가 그동안 입자, 알갱이, 당구공 알갱이처럼 나의 육군, 생각과 감정, 본능으로 살아왔던 삶이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컴퓨터 아무리 좋더라도 핸드폰 같은 그러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데 내가 파동으로 존재하는 이 본영, 본존재가 드러나서 입자와 파동으로 같이 중첩되면 나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고전 컴퓨터에서 양자 컴퓨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아버지는 지금 이 시대, 후천시대, 5차원 세상의 열림과 동시에 우리에게 뭘 하라 그랬어요? 영성과학을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양자 역학뿐만 아니라 양자 영학을 우리는 지금부터 체계를 세워야 되고 연구하고 탐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또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 하나만 사랑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어떤 사람 하나만 내가 정말 감동시키고 사랑한다는 것도 어려운데 하늘아버지는 어떻게 80억의 인구를 골고루 다 사랑하실까? 정말 사랑하실 수 있을까? 라는 것이 사실 조금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됐는데요.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완전히 이해해버렸어요. 하늘아버지는요, 양자 컴퓨터의 수천 배, 수만 배, 수경배보다 더 많은 것을 동시에 중첩되어 있는 다차원에 계시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80억? 80억은 숫자가 아니죠, 여러분. 그동안 인간으로 살다간 영들과 혼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천상에 있는 천시 원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구의 80억 인구뿐만 아니라 영신과 혼신과 천상에 있는 모든 신들, 자연 만물, 모든 에너지를 다 사랑할 수 있다. 중첩으로 사는 삶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비슷하게 하늘아버지 조각처럼 나도 파동과 입자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다? 나의 본영본존재의 파동을 일으키면은 이것은 물결이거든요. 순수한 물이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심장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어요? 이런 물결이 있거든요. 파동이 있거든요. 이 둘은 결이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결이 같아요. 그래서 한 명이 와도 쌓이고요. 3명이 와도 쌓이고 수십만 명이 와도 이 결이 같기 때문에요. 같은 파동으로 움직이며 여기서 공명을 일으켜서 굉장히 큰 에너지를 생산해내고 창조해낼 수 있다. 그것을 누가 쓰냐? 하늘아버지가 쓰신다. 언제 쓰시냐? 미완성된 대자연을 완성시키고 불완전한 우주를 완전하게 만들 때 그때 쓰실 것이다. 그것이 한순간에 쓰시는 것이냐? 지금도 그 작업을 하고 계신다. 지금 내가 이 순간에 내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생산해내는 나의 물결과 나의 입자가 같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서 생산해내는 이 정보와 지식들을 그때그때마다 하늘아버지는 쓰고 계시면서 지금 그 세상을 만들어나고 계시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 지구도 지금 3차원 세상 또 다른 공간에 5차원 세상의 그 기운의 세상을 지금 만들고 계신다는 거죠. 그 기운의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양자 영학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물질 과학으로 거기는 물질 과학은 3차원 세상까지만 내가 살 수 있는 에너지고 양식이고 연료이거든요. 5차원 세상에서는 무엇이에요? 물결과 같이 그런 파동으로 순수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에너지라는 거죠. 그것은 어디 들어있다? 이것이 들어있다. 나의 본영 본존재가 드러나서 주인으로 사는 삶이 그런 5차원 세상 영성 과학 시대를 이해하면서 그것을 내가 영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여기서 여러분 힌트 드릴게요. 힌트. 짧게요. 다음에 한번 다루긴 할 텐데요, 여러분. 여러분, UFO가 있을까요? 외계인이 있을까요? 종교인들은 거부하죠. 영성인들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단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외계인도 있고 UFO도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단적으로 얘기하면 외계인은요. 대우주에 있는 신들이 있어요. 원신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물질은 뭐예요? 보이는 물질로 무엇이든지 바꿔서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인간의 모습 비슷하게 그러한 천신이나 대우제는 원신들이요. 영적으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물질로
인간의 모습과 흡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UFO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우주내가 됐든 대우주가 됐든 그런 물질 문명, 새로운 물질 문명을 창조하고 만들고 있는 그러한 하늘아버지가 연구소로 쓰시는 곳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상상이에요. 100% 확신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상상하는 게 굉장히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거기에 있는 물체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물질 문명들아 고도로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발달한 그 문명을 여러분, 하늘아버지가 이 지구에 있는 우리에게 간간히 보여주고 예시해 주시는 거거든요. 왜요? 5차원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그러한 하늘아버지의 천시머시들과 같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질 문명을 발달시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을 발전시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학기술을 이렇게 발달시켜 온 거예요. 왜요? 그런 UFO와 같은 외계인과 같은 그런 천신들이 이 지상에 와서 작업하고 일을 할 때 우리가 소통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인간의 육신을 쓰고 사는 인류 중에서 그들과 소통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냐? 하늘이 선택한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 눈으로 보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체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하지 마라.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내가 뭐예요? 아까 과학이 뭐랬죠? 반증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다가가면 그런 것을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영성과학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천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이 지구라는 하늘, 땅, 바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은 하나인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본영, 본존재와 보이는 육혼과 육신은 하나인 것이죠. 삼위일체가, 진정한 삼위일체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성부, 성자, 성신이 삼위일체가 아니라요, 모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삼위일체도 내 안에 들어있고 내가 써야 하는 것이며, 천부경도 나의 것이며 내가 풀어서 써야 되는 것이며, 반야신경, 금강경, 십계명, 에덴 동산의 사건, 도덕경, 이 모든 것들은요, 나의 원리이고 나의 이력이고 나의 역사예요. 나의 공식이에요. 그렇게 내가 갖다 써야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지금 산불이 우리나라 각 지역을 지금 얼마나 초토화시켰어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하나의 군이 다 탔어요. 근데 내 집은 멀쩡해요. 이러면 다 탄 건가요? 이런 상황과 다른 군은, 다른 산은 다 멀쩡한데 내 집만 몽땅 타버렸어요. 이 상황은 뭐죠? 다 타버린 거예요. 내 집이 타버렸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타버린 거거든요. 이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없는 세상은 없어요. 내가 없는 대우주는 없어요. 내가 없는 하늘아버지도 없다니까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의지를 해요, 여러분? 이 마을에 전부 다 불이 났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와서 내 집을 꺼줄까요, 여러분? 내 집은 내가 불나지 않는 제목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한 소재로 만들어야 되고, 지금도 어떤 절은 탔고 어떤 절은 안 탔지만 뭐예요? 방탄으로 쌓아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이 육신과 육권 살았을 때 나의 본영, 본존재가 순수하게 확장되고 팽창될 수 있도록, 어떤 재난에서도 견뎌낼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드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어디 가서 매달려야 돼요? 기복해야 돼요? 어느 종교단체에 내가 소속돼야 됩니까? 어떤 지도자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져야만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불나면 그들 다 도망가요. 지 집 살리려고요, 여러분.
오직 나라는 존재는 내가 건사해야 된다. 그래서 영혼백은 삼위일체가 돼서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영성이라는 게 여러분 과학적으로 접근해도 재밌잖아요. 그러고 뭐요? 더 확신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본영, 본존재의 근본만 깨어나고 일어나면은요, 어떤 것을 봐도 낯설지 않아요. 왜요? 자연의 이치와 원리와 섭리대로 다 이루어져 있고, 그렇게 작용하고 있고, 그렇게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내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그것이 점점점 확장, 팽창된다. 이것이 놀라울 정도로요. 한 계단을 하나, 둘, 셋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까 자승으로요, 여러분. 제곱, 세제곱.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쭉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또 우리가 순수물결에서 새롭게 시작한 영성과학 시대, 5차원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또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예, 또 저도 나름대로 또 한번 여러 가지 것들, 과연 과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들여다보고, 또 저 나름대로 깨우치고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는 걸 가지고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